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성공을 부르는 청소의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마스다 미츠히로 지음, 안중식 옮김, 그리고 출판사는 맑은 소리입니다. 부제로는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저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스다 미치히로, 1969년 홋카이도 출생, 청소력 연구의 대표, 청국적 가치관을 제공하는 헤븐월드 대표. 청소에는 인생을 호전시킬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청소력을 이용한 자기 개선, 심리 개선이 운세를 호전시킨다는 이론을 제창하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정비 컨설턴트로서 청소력을 도입한 독자적인 기업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경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운세 호전 청소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파트 2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 점장의 청소의 법칙의 실천. 챕터 1 점장과의 만남. 타케모토 마사키 씨는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두 번째 매장이다. 첫 번째 매장은 매출 부진으로 1년도 채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으며 지금의 매장 또한 매출 부진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중이다. 타케모토 씨는 첫 번째 매장에서의 매출 부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매장이 백화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그다지 이동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비를 상당히 절감했고 향후를 위해 매출 부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상사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두 번째 매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전에 있던 점장이 매우 방만한 판매 방법을 취하였지만 제가 점장이 되고부터 꽤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본사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나쁘지 않은 인상에 머리도 좋은 편이며 성실하면서 대인관계도 부드럽게 보이는 타케모토 씨는 필자가 판단하기엔 유명한 곡을 악보에 적힌 대로만 연주하는 기술자 타입처럼 수동적인 듯했다. 또한 35세가 넘었지만 미혼이라 그런지 여성 사원을 다루는 데에는 별로 능숙한 것 같지 않았다. 현재 매장의 인원 중 정규직은 주임을 맡고 있는 여성 한 사람으로 오랜 기간 이 매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 챕터 2 첫 번째 방문. 점장으로부터 매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듣게 된 필자는 다음날 즉시 그 매장으로 달려갔다.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매장은 의외로 눈에 잘 띄었으며 주차장도 완비하고 있었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매장이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필자는 매장 안에서부터 창고, 사무실, 휴게실은 물론 남녀 탈의실과 매장 주변, 그리고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체크한 다음 점장을 불렀다. 화장실은 교대로 조를 짜서 청소하고 있군요. 네, 직접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는 없었습니까? 점장은 처음과는 달리 화장실을 포함해 모든 것에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필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매장의 모든 분위기와 문제를 점장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는 그에게 반문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매장을 번창시키고 싶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제도 매니저가 와서 매출이 매월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고 이제 저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미 필자로부터 받은 청소의 법칙 사례집을 읽은 터라
청소의 법칙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필자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한 일은 그로부터 서약서 한 장을 받아낸 것뿐이었다. 서약서의 내용을 읽어주며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서명까지 받았다. 저는 청소의 법칙을 통해서 매출이 오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떠한 지시나 노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챕터 3. 첫 번째 처방전. 그럼 첫 번째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해 주세요. 네, 화장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전에 깨끗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깨끗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되어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열심히 닦아주세요. 점장은 매우 실망한 표정이었다. 필자가 준 사례집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실적이 올라간 예가 많이 담겨 있었으므로 점장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청소는 알고 있어도 아직 청소의 법칙을 이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점장님, 청소와 청소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것이랍니다. 점장은 언짢은 표정이 역력했지만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마당이니 자신의 기분을 억제하며 알았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자택의 화장실도 청소해 주세요. 점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감정을 가까스로 억누른 얼굴로 물었다.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필자도 분명한 어조로 짧게 답답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에는 어머니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는 기분으로 해주세요. 네, 어머니요? 필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 역력한 점장을 뒤로 한 채 돌아왔다. Chapter 5. 점장의 작은 반응. 그 후로 5일쯤 지나서 점장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갑자기 직원들 모두가 저에게 미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된 일이네요. 하지만 잘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군요. 그 미팅에서 직원들이 저에게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점장은 의욕이 없다. 남의 일 하듯이 한다.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등.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기뻤습니다. 평소대로라면 화가 났거나 정말 여성들은 무서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점장은 말을 이어갔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의견은 묻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녀들에게 배웠다. 고맙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필사적이었어요. 정말 매장을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직원들보다 더 많이 고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직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말이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니와의 관계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 점장은 진지한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나갔다. 그는 어떠한 문제에서 스스로 해답을 이끌어내려는 굳은 마음으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부터 여성 전반에 대해 생각하면서 청소를 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그는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잔소리나 시끄럽다고 생각해왔고 결국 그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세상의 모든 여성 전반에 대해 확대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분명 어머니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이 주요했던 것이다. 챕터 6. 두 번째 방문.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필자는 그 매장을 다시 찾았다.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장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느낌을 받았다. 직원 중 한 사람이 웃는 얼굴로 필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점장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화장실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에 만난 그의 얼굴은 딴 사람을 만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고
왠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서 확실히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화장실 청소를 계속하고 있군요. 현재 매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후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네, 지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심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기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자신의 일밖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매장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도피이고 방어 수단이었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깨달음은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매장의 실적 부진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챕터 7 두 번째 처방전. 고객 차원에서 이 매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은 압니다.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의 환경 정비일 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였던 매장이 고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것을 느낀 것 같았다. 전구나 형광등은 먼지가 붙어 있고 팔리지 않는 상품 또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겉으론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더러운 곳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점장과 함께 매장 안을 한 바퀴 돌아본 필자는 질문을 했다. 이 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싶습니까? 네,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저는 고객에게 건강을 제공하고 많은 고객이 더욱 행복했으면 합니다. 점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매장 내부는 어떤 이미지로 하고 싶습니까? 네, 상쾌한 분위기의 이미지입니다. 건강을 제공하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상쾌함을 느끼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그 상쾌함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해 갑시다. 챕터 8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의 법칙. 필자는 점장에게 쉽게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의 법칙이라고 했지만 그 매장의 규모는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했다. 상쾌함을 제공하는 매장을 만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점장은 3개월 후에는 매장 전체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한다는 기한을 결정했다. 첫 번째 한 달은 사무실과 휴게실, 그리고 창고, 두 번째 달에는 매장 내의 보통 할 수 없는 장소, 세 번째 달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곳.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순서와 방법을 짰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의 법칙의 실천이었다. 처음 첫 번째 달은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창고 등 4개의 범위로 나누었다. 그렇게 나누어진 4개의 장소에 우선 다시 순위를 두었다. 어디를 먼저 공략할지 결정한 것이다. 첫 번째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사무실이 이 매장의 심장 부분이며 직원들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장은 이곳을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휴게실이었다. 휴게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역시 직원들의 마음이 강하게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탈의실, 네 번째로는 창고였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라는 필자의 기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점장은 모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이 대략적인 계획을 세운 후 다음으로 하나하나의 장소를 선정해서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을 선정한 다음 그 장소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각각의 장소에 우선순위를 붙이는 방식으로 4주간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에 대해서도 세분화와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청소 도구나 세제를 선택하는 전략까지도 세워 전반적인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필자는 점장이 세운 계획을 꼼꼼히 훑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넓은 건물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꼭 직원분들에게 협력을 부탁하세요. 필자의 의견에 점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는 남에게 고개를 잘 숙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작은 자존심은 과감히 버리고 상대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점장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에게 있어 두 번째 시련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는 분명히 직원들에게 반발을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필자는 알고 있었다. 다음날 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직원 모두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직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점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혼자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청소의 법칙을 직접 보여주세요. 직원들이 쉬고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책상을 청소해 보세요. 감사의 자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매일 출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든지 매장을 위해 노력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든지 뭐든 좋아요. 당신 나름대로 감사의 자장을 만들어 주세요. 점장은 성실하게 실천했다.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왔다. 점장은 여느 때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상을 닦다가 자신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고 한다. 나는 얼마나 오만한 점장이었던가. 직원 모두 매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매일 잘해주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응대도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나는 그들의 훌륭함을 무엇 하나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자신만이 인정받기 위한 점장이었다. 모두 잘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매장은 건재하다. 점장은 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약했습니다. 여성 앞에서는 남보다 2배를 인정받고 싶었으나 언제나 겉돌기만 했죠.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내심 반발이 컸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겨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줄곧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바라던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는 위치에 오르면 겉도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고 또한 그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으니까요. 점장과의 통화에서 필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시에 그 점장의 성공도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챕터 9. 하나로 단합된 매장. 점장은 스스로 매장을 부활시킬 결의를 다졌다. 먼저 계획에 따라 직원들이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혼자 묵묵히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의 법칙을 실천했다. 우선 사무실부터 환기, 버리다, 더러움 제거, 정리정돈을 철저히 실천했다. 환기에서는 지금까지 에어컨만이 대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매장에 집어넣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는 선풍기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켰다. 그 다음에 버리다를 실천했다. 상쾌함을 제공하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점차로 버려나갔다. 버리다를 실천함으로써 점장의 마음도 산뜻해졌고 심적 동요도 없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 점차로 의욕이 상승했다고 한다. 힘든 하루지만 오히려 지치지도 않고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지금까지 쌓아온 마이너스 에너지를 버리고 완전히 비워서 일단 제로로 만든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쌓아온 것에 미련을 두고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이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더러움 제거. 이것의 효과는 매우 커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제거되어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점장은 유리창을 닫고 있던 어느 날 처음으로 매장에 대해 애정이 끌어올랐다고 한다. 이제 정리정돈이다.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명확히 함으로써 점장의 마음속도 정리정돈이 되었다. 매장 개선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환기, 버리다, 더러움 제거, 정리정돈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직원들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책상 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있을 때 마침 주임도 남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 주임도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고 점장의 시선과 마주치자 주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점장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최근 점장님의 진심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음날 주임의 요청으로 긴급 미팅이 열렸다. 이 매장을 어떤 매장으로 만들고 싶은지 하는 점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미팅이었다. 점장은 이 매장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이념을 수립하고 이상을 말했다. 그리고 우선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상쾌함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전했다. 주임은 모두에게 힘차게 말했다고 한다. 모두 같이 합시다. 점장은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이런 일로 감동한 적은 처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내 계획에 따라 모두 실행에 옮기고 매장 안에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제거되어 갔다. 그것과 비례해서 직원들의 집도 깨끗해졌다고 한다. 마이너스의 파장을 없애가는 과정에서 매장의 매출도 서서히 올라갔다.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제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의 법칙을 도입했다. 마이너스를 전부 제거했다면 지금부터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의 법칙 단계로 넘어갑시다. 플러스 자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고객에게 상쾌함과 안심 그리고 상쾌한 기분을 제공합시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매장 안에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 가주세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출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공간이라는 플러스 자장은 고객이나 고객의 미소 그리고 돈까지도 강력하게 끌어들이게 된다. 점장은 직원들과 하나로 단합되어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 갔다. 계산대나 소파, 상품 선반, 테이블, 차를 낼 때 쟁반에 이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매일 아침 마음으로 외치면서 고객에 대해 감사의 자장 공간을 만들어 갔다. 그러자 순식간에 고객이 증가했다.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단골보다는 불쑥불쑥 들르는 신규 고객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챕터 10. 플러스 자장을 증폭시키는 축복의 마음. 플러스 자장이 만들어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임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합시다 라는 제안이 있었다. 상품 하나하나에는 그 제작 과정에 뭔가의 드라마가 있기 마련이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의 기분부터 완성될 때까지 스토리를 소책자로 만들어 우선은 단골 손님께 시제품과 함께 DM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점포에 오신 고객님들께도 무료로 나눠드리면 좋겠네요. 다른 직원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이다. 물론 감사의 공간 만들기와 플러스 자장 만들기도 매일 아침 실천해야 한다. 무료 시제품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여 포장했다.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카드로 만들어 함께 넣으면 어떨까? 좋아요. 점장의 의견에 직원들 전원이 찬성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캠페인 당일 방문해주신 고객에게 이전에 실시했던 건강차를 서비스하면 어떨까요? 그래, 이전에 캠페인은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담아 서비스할 수 있겠지? 좋아, 해봅시다. DM을 받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모두 기뻤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객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부르는 상황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에 대한 일대 캠페인을 단행했다.
행사 당일 직원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호황으로 매장 안은 고객들로 떠들썩했다. 그 결과 그날 하루의 매출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마지막에 점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점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박수는 매장 안의 자장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챕터 11. 완성된 청소의 법칙. 매장 안에 들어가며 어서 오십시오 하는 직원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시야가 갑자기 밝아진 느낌이다. 그리고 피곤함이 사라지고 확실히 상쾌한 기분이 마음에 와닿았다. 직원 한 사람이 자 잠시 쉬시죠 라고 휴게실로 안내해준다. 매장에 흐르는 상쾌한 음악을 들으며 녹차 서비스를 받자 점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어쩐지 상품도 빛나 보인다. 안쪽에서 곧장 점장이 달려온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자신이 만들어낸 우아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점장님 축하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출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회사에 공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함께 여기까지 실천해 온 과정입니다. 청소의 법칙을 통해서 얻은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 점장님 마지막 숙제를 부탁합니다. 필자는 약 2주일 전에 마지막 숙제를 내섰다. 이 숙제란 바로 이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네, 지금부터 저는 주임에게 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성과로 매니저로 승진하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제 자신이 실천해온 청소의 법칙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매니저로서 회사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의 법칙을 확대 전파하여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지금부터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필자도 그날은 생각지 않았던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매장을 뒤로하며 이젠 청소의 법칙 연구가가 아닌 이 매장의 손님으로 다시 와보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청소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며 청소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제 채널을 주변 지인 3분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